네, 밸류업 프로그램 하반기 예정안이 나왔습니다. 7월 세법 상법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9월에 국회에 제출하고 12월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법만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한 5% 정도 이상 늘릴 경우에는 증가분해와 5% 정도 되는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배당받는 주주도 3년간 한시적으로 속세를 면주해 주겠다고 했어요.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면제라고 해가지고 최대 주주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속할 때 대상이 되는 주식 가치를 일반 주식 가치에 비해서 한 20% 정도 프리미엄을 더해서 가치를 매기는데 이것을 없애고 여기다가 공제 대상자도 대기업만 가능했는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할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배당소득세가 현재 2천만 원 초과시 45%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2천만 원까지는 14%, 그리고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45%인데 이걸 손본다고 하는데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한 경우에 2천만 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한 거는 세율을 지금보다 5% 낮춘 한 9%로 적용을 하고 동시에 배당소득과 이장소득이 한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한 25%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관세를 적용하는 선택적 사항으로 둔다고 합니다. 이 세 개가 이제 7월에 이제 이렇게 세법을 개정할 거라고 이제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12월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법의 추가로 기관 투자자가 이제 벤치마킹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KLX 코리아 인 밸류업 지수 개발을 올해 3분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4분기에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해 가지고 그런 상품도 개발을 할 거라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자사주 보유 물량이 전체 발행 주식의 5% 이상인 상장사는 구체적인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이런 것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이를 사업 보고서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활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기존 주주의 보유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한 시장 동향에 따르면은 상반기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사주 소각 금액도 190% 정도 늘어난 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 현금 배당 공시한 건수도 117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건이 늘었고 그다음 배당 금액은 34.2조 원으로 집계돼서 33.7% 증가했습니다. 통상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금융주주 중심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 중인데 SK그룹 계열사가 다수 참여를 했고 1월에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그리고 3월에는 OCI 4월에 신세계 그리고 5월에는 한 효성 셀트리온도 추가로 자사주 소각에 나타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 거래소는 6월 말 기준으로 상반기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금액이 한 22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7월 13일 누계 기준으로 제가 조회를 해봤더니 한 25조 원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대체로 매달 3조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한 5월을 제외하면은 1월, 2월, 3월, 4월, 6월 거의 한 7조, 4조, 3조, 4조 이렇게 순매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 금액이 대폭 증가해서 국내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현대차 중심으로 보시다시피 계속 개인은 매도하지만은 외국인이 이를 다 받아내면서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터리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약간 부진한 상황이고요. 과거 상장사들은 주주 가치 제고를 한다고 이제 신용만 하느라고 자사주 매입하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 안 하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용해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근데 자사주는 그 자체로 이길권이 없지만은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넘어가면은 이길권이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용해서 상장사들은 우호 세력에게 자사주를 넘겨서 백기사 지분을 늘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자사주 공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도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핫한 주식은 이제 두산하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어 밸류 자체가 그러니까 핵심 가치가 높아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제 캐시카우인 두산 마켓을 형제 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온에 15조 넘는 설비 투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현금이 많이 부족하고 이미 SK온 때문에 지급 보증을 수도 없이 해줘가지고 현재 지금 부채가 55조 원으로 한 5년 전 정도 대비 한 30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캐시카우인 형제회사인 SKENS를 합병시켜서 현금을 확보하고 심지어 SKENS를 합병한 다음에 일부 SKENS의 알짜 사업부들을 갖다가 SK온에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주가 상승은 단기적인 것 뿐이고 결국에는 이 기업의 사업 가치, 이제 코어 밸류가 높아져야 밸류 프로그램이 힘을 받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나스닥 탑 10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탑 10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나스닥이 과열이네 뭐네 하나 말하고 있지만은 빅테크라든지 AI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메카닉, 즉 기계공학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통 제조를 많이 탈피해서 신기술을 앞세워야지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식 강대국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주가를 견인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알짜배기 기업들이 계속 탄생하지 않는 이상 일본 증시조차도 따라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은 지금 증시가 이렇게 높아진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통화량 증가를 통한 엔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고 여기에다가 기업이 성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일본 프로그램을 많이 베낀다고 해가지고 일본처럼 주가가 상승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위 탑 10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탑 10 기업들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미국 나스닥이 과열이다 뭐다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 빅테크 AI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아직 메카닉, 즉 기계공학에서 많이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제조를 많이 탈피해서 신기술을 앞세워야만 미국하고 일본처럼 주식 강대국이 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주가를 견인할 수 있겠지만은 알짜배기 기업들이 산생하지 않는 한 일본 정도의 증시 인기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왔던 거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도 물론 있겠지만은 통화량 증가를 통한 엔저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여기에다가 수많은 소재 기업들 그리고 알짜배기 회사들이 성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무조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많이 베꼈다 해서 일본처럼 주가는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한참 진행 중이고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한국 증시 전망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란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당장의 배터리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는 잠시 주춤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전기차 대중화도 늦어진다는 전망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몇 년 후에 전기차로 계속 바뀔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돌아야면은 예전처럼 다시 한번 활기를 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금씩 매집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AI 전방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출이 따라가는 구조이므로 안정적으로 갈 주식들로 보여져요. 현대차는 당장에는 실적은 좋지만은 현재 미래 사업으로 진행되는 AAM이나 로봇, 수소 사업이 생각처럼 비전을 높게 제시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이상의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융주들은 규제 때문에 자본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PBR 주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낮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적극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내년에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들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업들이 어떤 핵심 가치를 일본이나 미국처럼 보여주냐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부각시키냐, 혹은 그냥 단순히 현재의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국가의 서포트 정도의 힘으로 잠깐 주가가 보합세 정도로 유지받냐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상반기 주요 품목별 수출액 증가율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엄청난 상승은 역부족이지만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결국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금융시장처럼 커지게 만드는 일환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우량주들은 당분간 보합세 이상은 유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지랖을 좀 더 부려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제도에 힘입어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거의 40, 50대 정도 분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 하실 때도 이런 시장 현황을 자녀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게끔 잘 지도해 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보고 큰 방향성을 보고 영어 수학 공부하는 친구랑 어떤 방향도 모르고 영어 수학 공부하는 친구랑은 10년 후에 그 사람들의 미래가 전혀 다를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인데 장마가 와서 계속 비가 오네요. 근데 다행히 우기에 더 가깝게 보여서 여행하시기에는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이런 휴식기에는 주식 차트 조금은 덜 보시고 리프레시를 한 다음에 그 에너지로 휴가 다녀오신 후에 더 에너지를 투입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